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민주당이 다음 달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사를 탄핵하고 장관을 탄핵했었죠. 22대 국회 헌정사상 처음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탄핵안이 통과돼 직무가 정지되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조은석 감사위원이 대행을 하게 됩니다. 자, 22대 국회 개원 반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11번째 탄핵안을 예고했습니다. 첫 소식 정현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장 탄핵은 사상 처음입니다. 김건희 여사 개입 의혹이 제기된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부실과 국회 위증 등이 주요 이유입니다. 대통령 관저 감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국회 증감법 위반 소지들이 다분해서 탄핵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당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며 최 감사원장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고발 조치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독립성, 중립성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여야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제출되거나 열람되는 것은 어렵다는. 22대 국회 개원이 반년도 지나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7번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다음 달 예고된 검사 3명과 최 감사원장이 추가되면 11번에 이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감사원 흔들기는 정부 급소를 찌르는 상징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 폭주, 탄핵 중독증이라고 비판했지만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채널A 뉴스 정유주입니다. 22대 국회도 방탄특권 국회는 여전했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첫 체포동의안 표결, 역시나 결론은 부결이었습니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태양광 사업 브로커에게 돈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였는데 민주당은 정치 탄압이라며 압도적으로 부결시켰습니다. 박장 기자입니다. 가 93표, 부 197표, 기권 5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만금 태양광 사업자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총선, 경선, 여론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압도적 표 차이로 구속을 피하게 됐습니다. 법무부 차관이 구속 심사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일반 국민과 똑같이 영장 재판을 받게 할 것인가, 일반 국민과 다르게 영장 재판을 면제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하겠습니다. 전 결백합니다. 공인인 국회의원이 도주를 어찌하며 참적을 어찌한단 말입니까? 민주당은 당론으로 정하진 않았지만 의총에서 부결의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을 향해서 지고 있는 검찰의 수사가 매우 무리하다는 그런 문제의식, 그런 공유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부결 직후엔 공고한 야권 연대로 막아냈다며 윤석열 검찰 정권의 무리수는 앞으로도 성공할 수 없다고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10대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도 상당수는 부결에 표를 던졌습니다. 동료 의원들 덕분에 구속을 피한 신 의원은 부결 직후 말을 아꼈습니다. 오늘 부결됐는데 입장 한 말씀만.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민주당의 법안 예산 밀어붙이기는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비공개 회의에서 당론 입법의 경우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강행 처리하라고 지시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주당은 여당 상임위원장이 법안 상정을 미룰 경우 신속 처리 안건 패스트트랙에 태울 예정입니다. 이상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 비공개 회의에서 당론 입법이 진척이 없다며 여당이 시간을 끌면 강행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대표는 당론 입법이 상임위에서 진척이 안 된다며 지도부를 다그쳤고 한 의원이 의회는 합의체 기관이라고 말하자
나도 알지만 계속 끌다가 효과가 안 나면 어떡하냐고 강행을 지시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오늘 다음 달 10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 법안들을 신속 처리한 건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원장이 여당 소속인 상임위원회에서 민생입법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시급한 민생 법안들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될 경우 상임위에서 18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법사위로 넘어갑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인 만큼 바로 통과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정무위에선 대부업법, 국방위에선 계엄방지법 등을 신속 처리한 건 후보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12월 입법과 예산 모두 더 강하게 몰아붙이겠다는 전략입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과정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받고 있죠. 그 특혜의 수혜자로 의심받고 있는 로비스트 김인섭 씨, 대법원에서 징역 5년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백현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로비는 실체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 대표 재판에 영향이 있을까요? 홍태현 기자입니다. 깎아지른 옹벽 앞에 서 있는 아파트. 성남시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지은 아파트입니다. 김인섭 씨는 민간개발업자 정바울 씨에게 77억 원 등을 받고 부지용도 상승과 성남도시개발공사 개입 배제 등을 청탁하는 로비를 성남시에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 대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 5년형을 확정했습니다. 백현동 개발 로비의 실체를 사실이라고 본 겁니다. 대법원은 김 씨가 당시 정진상 성남시 정책실장을 상대로 관련 청탁을 했다고 본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김 씨가 오래전부터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와 정 전 실장과 정치적 교분을 형성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백현동 민간개발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해 성남시에 200억 원가량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이 대표는 2012년 이후 김 씨와 연락한 적이 없고 청탁을 들어줄 만한 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법원이 김 씨 판결에서 이 대표의 개입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백현동 개발 로비를 사실로 인정한 만큼 이 대표의 배임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네, 아는 기자 법조팀 유준 기자 나왔습니다. 자, 김인섭 씨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이분이 지금 오늘 대법원 최종 판결로 유죄가 났다. 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돼서인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었죠? 네, 이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요.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민간업자가 개발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오늘 이 민간업자 쪽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씨 징역 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당시 민간업자가요. 이 부지에 개발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아파트 건설 비중을 높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 김 씨를 로비스트로 끌어들입니다. 성남시에 아파트 지을 수 있는 비율을 높여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주면 74억 원을 건넨 건데요. 검찰은 로비스트 김 씨가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을 통해서 로비를 했고 이재명 시장이 승인하면서 결국에 로비가 성공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에서 오늘 유죄 판결이 이제 최종 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로비는 있었다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결국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이 로비가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겁니다. 물론 로비스트에 대한 재판이라서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관여했다는 판단까지 한 건 아니지만요.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씨까지는 로비가 전달됐다고 판단한 겁니다. 지금 유 기자 말한 대로 직접 로비를 받은 건 정진상 씨인 것 같아요. 그러면 김인섭 씨와 이재명 대표 사이에 뭔가 연관이 있는 겁니까? 네, 법원 판결문을 보면요. 로비스트 김인섭 씨와 이재명 대표 이 둘 사이에 관계가 적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로비스트 김 씨를 오래전부터 정치적 교분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가 오랫동안 이 대표 선거를 도왔다고 하고요. 실제로 김 씨가 이 대표 성남시장 선거 캠프의 본부장을 맡았었습니다. 법원은요. 성남시 소속 공무원들이
김 씨와 정진상, 이재명 이 세 사람을 특수관계로 인식하고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판결이 이재명 대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재명 대표로서는 좋을 게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백현동 민간개발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대법원에서 오늘 사실로 확정된 내용 이렇습니다. 성남시가 정진상, 이재명의 순차 결제를 받아서 민간업자의 요청을 받아줬다는 겁니다.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정진상 실장이 알아서 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바로 그 부분이 이 대표 재판에서도 향후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대표가 백현동 용도 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에 해준 거다 이 발언이 선거법 1심 재판에서 거짓말로 판결이 됐잖아요. 이 1심 재판부는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니라 스스로 검토해서 용도를 변경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향후 재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로비를 몰랐을 리 없다 이렇게 주장할 거고 이 대표는 로비가 전달된 적도 들어줄 이유도 없었다 이렇게 맞설 걸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유지훈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다음 달 예고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결과 관련한 입장을 묻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하지 않겠다. 부결을 강하게 외쳤던 지난번과는 다소 달라진 태도죠. 친한계 내에서는 다음 달 10일 재표결 장담하지 못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당원 게시판 충돌 파장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고려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한 대표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제가 한 말은 아니네요. 하지만 다음 달 10일 예정된 특검법 재표 결과 관련해 이탈표 단속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특검을 받는 건 아니지만 개별 의원들에게 맡길 거라는 전망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으시네요. 제가 그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난달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 당시 반헌법적 특검이라고 부결을 강조했던 것과 결이 달라진 겁니다. 친한계 내부에서도 기류 변화가 읽힙니다. 최근 한 대표를 향한 당원 게시판 공세가 쏟아지는 데 대해 친한계 정성국 의원은 한 대표가 임계점이 왔다. 특검법에 대한 뉘앙스가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복수의 친한계 의원들도 채널A에 단일 대우 강조하는 사람들이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대표를 끌어내리려 하냐 10일 표결은 장담할 수 없다고 성토했습니다. 당원 게시판 의혹 제기를 한 대표 흔들기로 보고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입장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친한계 관계자는 야당의 특검법에 찬성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더 이상 당원 게시판으로 당내 분열을 키워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친한계의 기류 변화에 친윤계는 발끈했습니다. 권성동 의원, 당원 게시판 문제와 김 여사 특검을 연계하면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엄포를 놨는데요. 그러면서도 당원 게시판으로 한 대표를 더 압박했습니다. 최승현 기자 보도 보시고 진짜 파국까지 갈 수도 있는 건지 아는 기자 이어갑니다. 친한계 일각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시 이탈 가능성을 시사하자 친윤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반대 당론으로 정해놓은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지는 건 명백한 해당 행위란 겁니다. 김 여사 특검과 연계시킨다는 것은 저는 엄청난 후폭풍이 일어날 것이고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봅니다. 김 여사 특검법 표결과 당원 게시판 논란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 사소한 감정 때문에 양심에 따라 투표를 해야 되는 국회의원들 헌법기관이 양심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친윤계 내에선 단순 협박 아니겠냐며 실제로 특검법이 가결된다면 그건 파국이다.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겠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친윤계는 오늘도 한 대표를 향해 직접 당원 게시판 문제를 해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당 지도부가 누가 썼는지 파악해서 발표하면 된다며 분란 조성이라고 거부하면 대표 리더십에 심대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한 대표와 공개 언쟁을 벌였던 김민전 최고위원도 드루킹 사건을 언급하며 한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디지털 공간이라고 하는 게 소수에 의해서 과잉 대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수에 의해서 과잉 대표될 수 있기 때문에 드루킹과 같은 여론 조작도 존재했던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당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이세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오보대 파국이란 제목으로 적어놨는데 진짜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오전에 뜬 기사 제목 한 줄로 당이 굉장히 시끌시끌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측근들에게 김 여사 특검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보도였죠. 당원 게시판 이슈로 자신을 흔들려는 시도가 계속되면 특검 찬성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건데 파장이 엄청났습니다. 한 대표, 내가 한 말은 아니다 바로 부정하고 친한계도 일제히 오보 대응에 나섰는데요. 그러면서도 특검 이탈표 단속에 대한 한 대표의 모호한 태도, 친한계의 달라진 분위기는 감추지 않았습니다. 오보 대응과는 별개로 당내 긴장감이 더 높아진 거죠. 자, 이 기자 보면 어때요? 한 대표 태도가 확실히 좀 달라진 것 같습니까? 네, 이탈표 단속에 대한 한 대표의 발언을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검법안은 민주당 마음대로 골라서 민주당 마음대로 전횡할 수 있는 내용이고 통과되면 사법 시스템이 무너지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이탈표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드리지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으시네요. 그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반복된 질문 같습니다. 네, 지난달과 이번 달 결이 다르죠. 한 대표 측근들에게 특검 재표결 관련해선 말하지 말라라고 당부를 했다고도 하더라고요. 친한계 인사들도 평소 같으면 독소 조항 그리고 반헌법적 요소 같은 이야기를 했을 텐데 뉘앙스가 다르게 느껴진다라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지난번에 했었는데 이번에는 말하지 않겠다. 진짜 그러면 한 대표 속내는 뭡니까? 네, 측근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우선 일단 한 대표의 강한 분노가 전해지는 상황입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지난 최고위에서 한 대표와 충돌한 김민전 최고위원, 오늘 최고위에서도 한 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이때 한 대표의 표정, 황당하다는 게 드러납니다. 김 최고 발언 중엔 의자 등받이에 확 젖혀 앉으면서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고요. 한 대표 측은 당원 게시판 의혹 제기가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용산 대통령실이 배후에 있는 것 아니냐 강한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당대표를 끌어내리려는 김옥균 프로젝트다 이렇게도 규정하고요. 한 대표 여기에 당하고만 있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자, 어쨌건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에 뭔가 연기할 수도 있는 분위기, 대통령실과 친윤 측 반응은 어떤 거예요? 네,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실 공식 입장은 안 냈지만요. 한 대표 기사가 나온 뒤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첫 반응이 정말이냐? 그러면 파국이다 였거든요. 친한계에서도 오보 대응하는 것도 이중 플레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친윤계 자꾸 대통령에게 각 세우면 한 대표 너도 잘 될 수 없다 이런 경고성 발언도 있었습니다. YS가 이회창을 찍었을까요? 아니요. 두 번째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동영 후보를 찍었을까요? 아닙니다. 네, 또 나경원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 등도 친윤, 비한 중진들이죠. 하루 종일 한 대표 향한 집중 포화를 쏟아냈습니다. 자, 권성동 의원 보면 이회창, 정동영 다 떨어졌던 후보들인데 대통령이 안 찍어서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뉘앙스로 비춰지기도 하네요. 자, 당원 게시판 논란. 김건희 여사 고모가 등장을 합니다. 계속. 네, 김 여사 고모로 알려진 김혜섭 목사가 참전을 하면서 2라운드에 접어들었는데요. 김 목사 오늘 SNS에 상당히 거친 말들 쏟아냈는데 자기 집안을 다스리지 못하는데 나라를 다스리는 야무진 꿈을 갖는다는 건 어불성설 아니냐라거나 김 여사 때리는 데만 혈안이 된 한동훈을 언제까지 봐야 하느냐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친한계에서는 친윤이 한가하게 김 목사만 싸고 돌아서는 안 된다라고 비난을 돌리더라고요. 자, 다음 달 10일에 김건희 여사 특검 재의결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럼? 네, 당원 게시판 논란이 이제 친윤 충돌이 있었죠. 또 오늘 이제 김 여사 특검 재표결까지로 옮겨붙은 양상이 된 건데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 냉각기를 갖자라면서 진화에 나섰지만 이 다음 달 10일 표결까지는 이 긴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대표 측은 계속 당 게시판으로 흔들어봐라,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리고 대통령실과 친유는 통과되면 끝이다라는 치킨 게임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은 계속해서 분열을 노리고요. 지난번 나온 이탈표 4표, 여기서 한 표만 늘어나도 당정 갈등의 수위가 한층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하는 기자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민주당이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새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명 씨가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공천을 자신이 작업했고 그 대가로 시의원 공천권을 약속받았다고 자랑하는 내용인데요. 조 의원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2022년 3월 초 명태균 씨가 지인에게 서울 서초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을 언급합니다. 조은희는 원래 거기 들어가도 못해요. 작업도 해줬지. 페널티 20% 될 거를 5%밖에 안 들었잖아. 당시 조 의원은 현직 구청장 사퇴로 감점 5%를 적용받았습니다. 명 씨가 본인의 역할로 20% 감점을 5%로 줄였다는 겁니다. 명 씨는 또 지인에게 조 의원이 공천을 받은 뒤 자신에게 시의원 공천권을 약속했다는 말도 합니다. 조은희 딱 되고 나서 울면서 전화했대요. 조은희 어떡하잖아. 시의원 공천 2개 있는데 서초갑에. 내보고 2개 중에 1개 선생님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아무나 추천하세요. 전화하겠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실제로 대구에서 활동하던 명 씨 지인 A씨는 조 의원 지역구에서 서울시의원에 출마했다가 경선에서 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의원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명 씨의 자기 과시를 민주당이 음모가 있었던 것처럼 정쟁화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개각을 앞두고 국무총리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죠.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예상했다는 듯 준비해온 원고를 꺼냈는데요. 답변 내용은 김재혁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준금리 인하 배경을 두고 질의응답이 오가는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뜻밖의 질문이 나옵니다. 총재님께서 총리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창용 한은 총재는 당황하면서도 예상했다는 듯 준비한 답변지를 펼칩니다. 저도 준비해 왔습니다. 이 총재는 자신을 둘러싼 차기 총리설에 원론적 답변을 내놨습니다.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한은 총재로서 맡은 바 현재 업무에 충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여권에서는 경제 전문가이자 교육과 지역 양극화에 문제의식을 가져온 이 총재가 적임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총재는 이전의 한은 총재들과는 달리 사회 문제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특히 교육 양극화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며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저희 보고서에 그런 성적순으로 뽑는 것이 가장 공정한 것은 아니다. 여러 증거나 이런 걸 통해서. 과연 그 아이들이 행복한가 한번 강남에 모여든 부모들도 한번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총재가 원론적 답변을 내놓은 만큼 총리설을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질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네, 이틀째 이어진 폭설에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눈길에 미끄러져 11m 높이 다리 난간에 매달려 있던 화물차 운전자. 소방관이 손을 붙잡고 45분을 버텨서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혈흔으로 범벅된 화물차 운전기사의 손을 소방 구급대원이 붙잡고 있습니다. 손을 놓칠까 밧줄로 두 사람의 손과 팔을 묶었습니다. 밧줄은 뒤에 있던 다른 대원들이 잡고 있었습니다. 눈길에 미끄러진 화물차가 다리 난간을 들이받고 부서진 운전석이 다리 밖으로 아슬아슬 걸린 겁니다. 다리 높이는 11m.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박준현 소방교는 다리 난간에 걸친 운전석에서 60대 운전자를 발견하고 추락할 것 같아 손부터 잡았습니다. 일단 잡아야겠다 하고 손을 뻗어봤는데 몸까지는 손이 닿이지 않았고 팔 소매가 이제 살짝 잡을 수 있어서 손을 잡고 있었고. 박 소방교는 다른 대원들이 도착했지만 손을 놓으면 운전기사가 떨어질 수 있어 교대하지 않고 45분을 버텼습니다. 다리 아래 안전매트가 깔리고 굴절차가 도착해 1시간 만에
화물차 운전기사를 안전하게 구조합니다. 소방관분이 자기 손하고 운전자분하고 같이 손을 로프로 또 묶어가지고 자기 목숨을 갖다가 그냥 희생한다는 그 정신이 진짜. 화물차 운전자는 병원으로 이송됐고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물차 운전석에 있는 운전기사의 가족 사진을 본 박 소방교는 어떻게든 버텨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통증이 오면서 좀 힘들긴 했었는데 이게 안 잡으면은 큰일 난다, 안 된다 하니까 그냥 무작정 그냥 계속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힘들어도.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이번 눈폭탄은 물기를 가득 머금어 무거워진 습설입니다.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시장 지붕, 골프 연습장 곳곳이 무너졌습니다. 김세인 기자입니다. 전통시장에서 눈비를 막아주던 지붕이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철골은 휘어져 버렸고 찢어진 천막 지붕 사이로 눈 녹은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밤새 쌓인 눈 무게를 못 견디고 무너진 겁니다. 상인들은 언제쯤 손님을 다시 받을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그날 벌어서 먹고 쓰고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문을 그냥 딱 닫고 나니까 지금 이제 언제 문을 열 수 있을까 그러고 그냥 깜깜한 거지 눈앞이. 시흥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눈더미와 부서진 천장 잔해로 막혀 있습니다. 진출입구 천장 구조물이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해 생긴 사고였습니다. 지하주차장 지붕이 붕괴된 현장에는 이렇게 통제선이 쳐져 있습니다. 붕괴된 주차장 지붕을 크레인이 한창 들어올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미 들어올린 조각들만 해도 성인 키보다 훨씬 더 큰 상황입니다. 출근을 어떻게 해야 되나? 뿐만 아니어도 다른 분들이 상당히 불편 겪었을 거예요. 물기를 가득 머금은 습설 때문에 골프 연습장 붕괴도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평택시 골프장에서 철제 그물이 주저앉으면서 30대 직원이 숨졌고 오늘 서울 강북구 골프장에선 축대가 붕괴됐습니다. 강원도 횡성에선 눈 때문에 무너진 축사에 깔려 70대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도로가 얼어붙으면서 빙판길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어제 강원도 원주에서는 차량 40세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이미 앞에서 사고가 나고 차도 돌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충분히 속도를 줄이려고 했는데. 호남고속도로 서대전 분기점 부근에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화물차가 쓰러져 귤박스가 도로를 뒤덮었습니다. 내일 아침도 영하로 기온이 떨어질 전망이라 새벽과 출근 시간대 빙판길 사고가 우려됩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전례를 찾기 힘든 11월 폭설에 시청자들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쌓인 눈에 스키를 타고 출근하는 교사의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배영진 기자가 전합니다. 폭설로 빙판길이 된 도로. 차들이 속도를 못 내고 엉금엉금 기어갑니다. 그런데 옆에서 한 남성이 빠른 속도로 지나갑니다. 자세히 보니 스키를 타고 있습니다. 폭설을 뚫고 출근길에 나선 남성을 담은 영상과 사진을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알고 보니 남성은 스키 국가대표를 지냈던 고등학교 체육교사였습니다. 스키를 타고 학교에 도착하기까지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평소보다 시간이 좀 더 걸렸지만 지각은 면했습니다. 다만 학교는 폭설 여파로 오늘 휴교였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상황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래서 집에 있는 스키를 타고 이제 출근을 이제 가게 됐습니다. 이게. 회사 옥상에 올라가 눈을 밟아봅니다. 이틀 만에 신발이 푹 잠길 정도로 두껍게 쌓였습니다. 난간에 쌓인 눈은 30cm 자 길이도 훌쩍 넘겼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얼마나 눈이 많이 왔냐, 지금 여기 다 막혔다, 버스도 못 간다, 회사에 눈 이만큼 쌓였다를 보여주려고 그냥 자로 들고 가서 찍었죠. 얼어붙은 눈길에 운전자들은 난감합니다. 비상등을 켜고 차를 돌리려 애를 쓰지만 속절없이 미끄러지다 겨우 멈춰섭니다. 도로 한가운데 갇힌 차량을 좀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폭설 여파로 신호등도 고장났습니다. 제보자는 신호도 못 보고 지나가야 하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전해왔습니다. 큰 피해를 남긴 폭설이지만 아이들에게 모처럼 내린 눈이 반갑습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눈사람을 만들고 눈싸움을 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겨울의 시작부터 기록적인 폭설이 내리자 대체 이번 겨울 날씨는 어떨지 궁금한 분들 많으시죠? 기온은 예년보다 포근한데 눈이 한 번 오면 눈폭탄이 쏟아진다고 합니다. 김호영 기자가 그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한 아파트 지상주차장입니다. 차들이 눈밭에 파묻혀 있고 주민들은 분주히 눈을 치워봅니다. 차 지붕에 쌓인 눈은 아이 몸통만 합니다. 이틀간 수원에 쌓인 눈은 43cm, 역대 겨울 통틀어 관측 이래 최고 기록입니다. 서울과 인천도 11월 기준으로 역대 1위를 찍었습니다. 시민들은 겨울 시작 이틀 만에 눈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조금 나이 먹은 사람들이 제일 걱정이죠. 하체가 부실하다 보니까 또 넘어지다 보면 손에 또 이제 골절도 많이 당하고 하니까 그런 게 제일 걱정이죠. 운전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너무 많이 이용하게 되면서 인파 속에 어딘가 이동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문제는 올겨울 눈폭탄, 이것이 끝이 아니란 겁니다. 지구의 바다 온도를 보면 지난 여름의 열기가 아직 식지 않아 극지방 일부를 빼곤 노랗게 달궈져 있습니다. 서해 온도도 예년보다 2도가량 높은 상황. 시베리아 고기압 등 중국 대륙의 찬 공기가 서해를 지날 때 수분을 듬뿍 머금게 되고 한반도 내륙에 눈폭탄을 퍼붓게 되는 겁니다. 강한 시베리아 고기가 확장할 때는 서해안 쪽 고기압축이 강한 게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은 축 자체가 그때는 동해안 쪽에 폭설이 내리겠죠. 지형적 폭설이 많아질 것 같고. 기상청은 포근한 겨울을 예상하면서도 눈은 한 번 오면 이번처럼 많은 양이 내릴 것으로 전망합니다. 무릎 높이로 쌓이는 눈이 올겨울 일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또 한국의 인구가 붕괴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각 세대마다 3분의 2씩 사라질 거라고 했는데요. 이 소식은 서창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1960년대 5명을 넘었던 합계 출산율이 올해 0.68명 수준이 될 거라는 그래프입니다. 출산율 감소 원인으로 긴 근로시간과 낮은 임금, 혼인율 감소 등이 적혀 있습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SNS에 올린 그래프입니다. 머스크는 한국 인구의 3분의 2가 한 세대마다 사라질 것이라며 인구 붕괴라고 적었습니다. 머스크는 이전부터 한국의 인구 감소에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지난달 열린 한 포럼에서는 인류의 가장 큰 위험이 단기적으로는 인공지능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세계 인구 붕괴라며 한국의 출산율을 언급했습니다. We're headed to a situation where, for example, based on current birth rates, South Korea would have about a third of its current population, perhaps much less. 2022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붕괴를 겪는 나라로 한국과 홍콩을 지목했습니다. 첫 부인과 전 여자친구 등과의 사이에서 11명의 자녀를 둔 머스크는 똑똑한 사람들이 자녀를 많이 낳아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왔습니다. 최근 우리 정부는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자녀 수인 합계 출산율이 올해 0.74명을 기록해 9년 만에 반등할 거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채널A 뉴스 서창우입니다. 배우 정우성 씨의 혼외자 논란에 해외 언론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정 씨가 국가적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보도했는데요. 대통령실 브리핑에서도 정우성 씨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가 배우 정우성 씨의 혼외자 논란을 다뤘습니다. BBC는 현지 시각 어제 한국 스타의 혼외자 스캔들이 국가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 씨가 모든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착한 척하지만 아이는 돈만으로 자라지 않는다. 아이를 낳고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지금까지 윤리적인 사람인 척한 것이 문제라는 온라인 댓글까지 전했습니다. 2014년부터 10년간 유엔 난민기구 명예대사로 활동한 정 씨에 대한 실망감이 크다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모든 난민의 사연이 다 각자가 다르고 굉장히 인상적이기 때문에 어떤 누군가의 사연이 더 특별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대통령실 브리핑에서도 정 씨의 혼외자 논란이 등장했습니다. 배우 정우성 씨의 비혼 출산으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모든 생명이 차별 없이 자랄 수 있도록 정부가 어떤 면에서 지원할 수 있을지 앞으로 계속 살펴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대통령이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루 만에 끝낸다던 트럼프 당선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보낼 특사를 지명한 건데요. 한국식 휴전 모델이 우선 검토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주연 특파원입니다. And I also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as you know, with President Putin. And I think if we win, I think we're going to get it resolved very quickly. 집권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24시간 이내 종전시키겠다고 공언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임기 시작 전부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트럼프는 SNS를 통해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 특사로 트럼프 1기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키스 켈로그를 지명했습니다. 육군 장성 출신의 켈로그는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의 무기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며 러시아에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대선 전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도 러시아가 마냥 웃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President Trump said quite clearly when he was asked that very question about Russia maintaining the territory, he did not agree with that at all.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측이 현재 상태 그대로 동결한 채 1300km에 달하는 비무장지대를 설치하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20년간 유예하는 등 이른바 한국식 휴전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President Trump's position is there needs to be some type of negotiations going forward because all wars end or stop through negotiation, as your country well knows, because of the armistice we have. 일각에서는 푸틴의 유화적인 트럼프가 강경파 인사를 지명해 입장을 모호하게 하고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 측은 한국식 시나리오를 포함해 현재 상태를 동결하는 모든 방안을 강력히 거부한다고 밝힌 만큼 협상 테이블에 앉히기 위한 양측의 선제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전쟁이 한창인 우크라이나에서 전쟁터를 둘러보는 여행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위험한 지역으로 떠나는 상품은 최대 490만 원인데요. 정부가 지원하는 업체도 있어서 논란입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휴대용 마이크를 든 남성이 벽면이 무너져 내린 우크라이나의 건물을 소개합니다. So this half was destroyed, but people actually still live further over there. 도심 광장에 질비한 파괴된 군용 차량들과 군인 장례식 현장도 방문합니다. 전쟁이나 재난 등 비극적인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 떠나는 이른바 다크 투어리즘 여행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한창이지만 관광객들은 폴란드 등 인접국으로 우회해서 육로로 우크라이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관광업체 10여 곳이 평균 1인당 20만 원에서 40만 원에 이르는 전쟁 여행 상품을 판매 중입니다. 전선에 가까운 남부 여행은 우리 돈 490만 원에 달합니다. 한국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1,945유로, 우리 돈으로 약 280만 원을 입금하라는 창이 뜹니다. 여행 상품에는 공습당한 현장을 방문하거나 러시아 공습 목격자들과 자유롭게 대화하는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전쟁의 참혹함을 알리고 우크라이나를 후원할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 정부가 나서서 지원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AFP 통신은 참혹한 전쟁 현장을 통해 역사의 교훈을 알릴 수 있다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안전 문제와 정신적 피해 우려도 적지 않다는 평가도 내놨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집권 때 주요 언론사들과 갈등을 빚었는데요. 이번에는 취임 전부터 사실상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트럼프의 장남이 백악관 기자석에서 일부 언론을 내쫓고 이른바 인플루언서로 채우는 구상을 밝힌 건데요. 정다은 기자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실세로 떠오른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최근 자신의 온라인 방송에서 백악관 언론 재편 계획을 밝혔습니다. We had the conversation about opening up the press room to a lot of these independent journalists. Like, why not open it up to people who have larger viewerships, stronger followings. 백악관 기자석에서 일부 기성 언론을 빼고 이른바 인플루언서로 알려진 온라인 1인 매체로 채우는 걸 아버지인 트럼프와 상의했다는 겁니다.
이어 이번 대선을 앞두고 카멀라 해리스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했던 뉴욕타임스를 콕 집어 민주당의 마케팅 부서로 기능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49석의 백악관 기자석은 AP통신과 CNN 등 권위 있는 주류 언론사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 일부를 떼서 트럼프의 우호적인 온라인 매체들에 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는 지난 임기 때도 불편한 질문을 한 CNN 기자의 마이크를 뺐고 기자실 출입 정지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이번 대선 기간 중에도 유튜브와 팟캐스트 등에 적극적으로 출연하며 선거운동을 펼쳤습니다. And to get me, somebody would have to shoot through the fake news. And I don't mind that so much. 일각에선 백악관 기자석을 빌미로 언론의 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아이 엄마가 산후우울증으로 폭력을 휘두른다는 신고에 출동한 경찰. 여성이 흉기를 휘두르자 대응 사격을 하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송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캔자스시티의 한 아파트. 경찰이 노크를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침실로 향했더니 한 여성이 수납장 안에서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What's your name? Can you come out here, please? 경찰이 수차례 요청한 끝에 여성은 아이를 안은 채 자리를 옮깁니다. 현재 시각 지난 7일 아이 엄마가 산후우울증으로 폭력을 휘두른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보디캠 영상입니다. 경찰과 대화를 나누던 여성, 갑자기 흉기를 꺼내 경찰을 위협합니다. 놀란 경찰이 대응 사격을 했고 엄마와 아이는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하지만 현지 언론들을 중심으로 아기를 안은 여성에게 대응 사격을 한 건 정당하게 볼 수 없다는 지적이 일자 경찰은 뒤늦게 당시 영상을 공개한 겁니다. 경찰이 실제 몇 발의 총격을 가했는지는 나오지 않아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오클라호마 시티의 다리 위, 난간에서 남성이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팔짱을 끼고 몸을 뒤척이더니 그대로 다리 밑으로 굴러떨어집니다. 이때 곁을 지나던 경찰이 다리 밑으로 팔을 뻗습니다. 간신히 후드티 모자를 붙잡습니다. Hey, sir. Come on. Come on. 주변을 뛰던 사람도 힘을 보태 다리 밑으로 떨어질 뻔한 남성을 완전히 끌어올려 병원 진료 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한국은행이 2달 연속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지난달은 예상되었었지만 이번엔 깜짝 인하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5년간 2달 연속 인하는 없었거든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그 배경을 장호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로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지난달 0.25%포인트 인하한 이후 2달 연속 금리를 내린 건데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입니다. 당초 금융시장에선 고환율과 가계부채 우려 때문에 한은이 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분석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선 이후 커진 불확실한 대외 상황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상하원 모두가 한쪽으로 간 그런 레드 수입에 관한 결정, 미국 대선 결과의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된 것이 사실입니다. 관세 인상 등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이 내년 취임 이후 본격 실행되면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지금 멕시코, 캐나다, 중국 이렇게만 있지만 이게 더 확대될지 또 그 효과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이 보면 우리나라 수출과 경기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기에 내수 회복 속도마저 불확실성이 커지자 한은이 금리 인하로 선제 대응에 나선 겁니다. 일각에선 이번 금리 인하로 인해 외환시장의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한미 간 금리 격차가 확대되면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창용 총재는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분기에 추가 기준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대출이자 부담 생각하면 금리 인하 반가운 일이지만 인하 배경을 살펴보면 걱정이 됩니다. 한국은행은 내년 성장률 1%대 저성장 쇼크를 예고했습니다.
자영업자는 줄폐업이 이어지고 대기업들도 이미 비상경영에 들어갔습니다. 우영기 기자입니다. 서울 신촌의 한 주점. 인부들이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했어요. 보시다시피 5개 점포가 연달아 공실인데요. 아예 통전세라고 안내문을 써붙인 곳도 있습니다. 경기 불황 여파로 폐업이 잇따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수 경기가 너무 안 좋은 상황에 저희 자영업자들이 그 직격탄을 맞으면서 영업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너무 힘드니까 생존할 수 없는데 대기업도 경기 침체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국내 10대 그룹 가운데 6개 그룹이 비상 경영 체제입니다. 대기업들은 구조조정이나 매각을 통해서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IMF 외환 위기 이후에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롯데그룹은 오늘 CEO만 21명을 교체했고 임원도 역대 최대 규모인 22%를 줄였습니다. 일부 그룹은 알짜 회사까지 팔며 현금 확보에 나섰습니다. SK는 반도체용 특수가스 세계 1위 SK 스페셜티를, CJ제일제당은 바이오 사업부를 시장에 내놨습니다. 중소상공인들이 도산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이것이 이제 대기업으로 이러고 확산되는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고 상당히 경제 상황이 안 좋다 이렇게. 한국은행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낮추며 저성장을 공식화했습니다. 반도체 경기 침체와 트럼프 귀환에 따른 보호무역 강화가 우려되면서입니다. 한은은 글로벌 무역 갈등이 격화될 경우 내년 성장률이 1.7%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채널A 뉴스 우희한기입니다. 정부는 2008년부터 축산물 이력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소고기와 돼지고기 언제 도축이 됐고 몇 등급인지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택가리가 만연합니다. 현장 카메라 광민경 기자가 그 실태를 현장 취재했습니다. 단속반이 경기도의 한 정육식당에 들이닥칩니다. 냉장고에 고기 보관되어 있는 거 있을까요? 없어요? 냉장고를 열자 한우 꾸러미가 쌓여 있습니다. 가격표는 붙어 있는데 이력 번호가 적혀 있어야 할 노란색 칸이 비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출생을 하고 어디에서 저축이 되고 몇 등급짜리인지 이 이력 번호에 그게 다 정보가 다 담기거든요. 고기를 포장하는 적이 없는데도 단속 당일이 포장 날짜로 적혀 있어 추궁하자 횡설수설합니다. 포장 날짜도 26일 오늘로 돼 있는데 오늘 아직 지금 작업이 안 돼 있잖아요, 지금. 26일이? 어떻게 저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다른 창고로 가봤습니다. 단속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등급이 적힌 태그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축산물 이력제가 도입되면서 이력 번호를 통해 어떤 공장에서 나온 고기인지 등급은 뭔지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지만 제대로 표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이력 번호를 조작해 붙이는 이른바 택가리 업체들도 있습니다. 판매 중인 등심 부위 이력 번호를 수상히 여겨 따져 묻자 그제서야 택가리를 실토합니다. 날짜가 좀 이제 10일이나 20일 좀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앞자리세 같은 거 들어오면은 그냥 그 코드 찍어가지고. 그럼 오래된 수인데 지금 대체번호 찍어서 나간다는 거예요? 예. 한우는 포장이나 판매 단계에서 이력 정보가 담긴 태그를 붙이는데 마음만 먹으면 조작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한우의 부위와 등급을 선택하면 원하는 개수만큼 태그를 뽑을 수 있습니다. 3등급 한우에 2+ 태그를 붙여 팔거나 3등급과 2+ 한우를 섞은 뒤 태그는 2+로 붙이는 방식입니다. 1등으로 간다. 그런 것도 할 수 있죠. 그냥 거기다 섞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이득이죠. 차익이 생기잖아요. 사실상 공공연한 비밀이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 그냥 묶어서 나가라. 저희가 그거만 듣고 했던 작업한 거예요. 오다 준 업체에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대로 했다가 그냥 낭패만 본 거예요. 이력 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과태료 70만 원이 부과되지만 안 걸리면 더 이득이라는 인식 속에 양심적인 업체와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광민경입니다. 성혜랑 기자와 열왕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한동훈 대표 뒤에 황태자가 있어요?
네, 야권에서 여권의 다음 황태자를 언급하기 시작했는데요. 일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 자리가 위태롭다면서요. 보수에서는 황태자로 한동훈을 생각했지만 지금 하는 걸 보니까 당신 가지고는 어렵겠다 하는 판단이 나오니까 최근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부각되더라고요. 오늘 뉴스에 이 총재 많이 등장하네요. 그런데 한 대표를 대신할 거라고 보는 뭐 이유가 있습니까? 네, 한동훈 대표는 이미 용산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겁니다. 친윤계의 사냥감이 됐다는 말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김옥균 프로젝트가 가동되고 있다는. 윤건이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은 이재명이 아니라 한동훈이다. 친윤 인사들이 낙마시키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닌가. 그게 대통령실 뜻이 아닌가. 지금은 한동훈 대표를 사냥하는 시간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최측근도 한순간에 사냥감으로 만들어버리는 비정함이. 지금 당원 게시판 논란도 한 대표를 축출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건데요. 한 야권 관계자, 여권 내 갈등 보면서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라고 하더라고요. 갈등을 부추기는 거군요.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부산이 아닌 여의도에 있어요? 네, 박 시장 어제부터 국회 앞에서 천막 농성 중인데요. 엄동설안에 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연내에 통과시켜달라며 올라온 건데 이 20년 만에 찾은 여의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어제부터 고된 하루를 보낸 형준 씨.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대단히 춥습니다만은 160만 명이 서명한 법이거든요. 양말도 2개씩 신고 방한 용품도 잔뜩 준비해놨다. 무릎 담요도 있고 좀 준비해보죠. 갑자기 어디론가 향하는데 어디로 가는 건데요? 네, 행안위 회의장으로 갔습니다. 이 만날 사람이 꼭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장님 이제 곧 회의 진행되는데 좀 들어가실 수가 저는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회의장 안에는 있더라고. 장관님 오셨어요. 아이고, 위원님. 간절한 여망을 담아서 지금 왔습니다. 잘 컨트롤하겠습니다. 세상사 쉬운 일이 없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로또 당첨의 눈물은 무슨 얘기일까요? 네, 김용현 국방부 장관 대통령이 8월에도 골프 친 사실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과 함께 라운딩에 나선 장병의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대통령께서 8월 8일, 9일 휴가 중에 운동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농구도 하시고 족구도 하시고 라운딩도 하시고 부장관 한 분이 내가 대통령님하고 라운딩 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로또 당첨된 것 같은 기분으로 했다. 정말 영광된 자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눈물이 걸썩이었어요. 뭐 논란은 골프 치냐 안 치냐보다 트럼프 당 대통령 당선 대비해서 친 거 이 해명이 논란이었잖아요. 네, 민주당은 이 골프 해명 중에 왜 전직 대통령 이름은 꺼냈냐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거의 매주 운동하셨지 않습니까? 제발 팩트 좀 확인하고 하세요. 표현이 과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장난쳐요 지금? 다시 사과해보세요. 자주 운동을 자주가 아니라 매주라고 했잖아요. 또 사과해요. 사과하라니까 똑바로 해봐요 다시. 했잖아요. 네, 휴일에 대통령이 골프 연습하는 것 자체로 문제 삼는 게 아니죠. 이 처음부터 자초지종을 설명했다면 좋지 않았을까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금융감독원이 임종용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불법 대출이 추가로 발견됐다는 건데요. 불법에는 무관용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찬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회장 친인척 부적정 대출 사고가 지난해 3월 임종용 회장 취임 이후에도 추가로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전 회장
관련된 그 불법 대출과 유사한 형태의 불법이 현 회장 행장 재직 시에 있음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이나 비리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장의 발언을 두고 임종용 회장의 거취를 재차 압박하는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이 원장은 금융주주 회장이 그룹 전체 내부 통제 총괄 책임자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충분히 책임지겠습니다. 우리금융 측은 남은 기간 검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12월 중 우리금융 검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검사 결과에 따라 임종용 회장에 대한 퇴진 압박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괴짜골퍼로 유명한 브라이슨 디셈보가 자신의 집마당에서 지붕을 넘기는 홀인원에 성공해 화제입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이현용 기자입니다. 이 기이한 도전은 보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반팔에 반바지, 모자를 뒤집어 쓰고 200만 달러짜리 자기 집 지붕 너머 뒷마당에 연습 그린을 노립니다. This is day one of trying to make a hole-in-one over my house. And because it's day one, I only get one ball. 1일차에 한 번, 2일차에 두 번, 3일차엔 세 번. 하루 늘어날 때마다 시도 횟수를 한 번씩 늘려 15일차엔 15번의 샷을 날렸습니다. 이렇게 120번. Day 16, I get 16 shots. 이날 14번째 샷이 홀 근처에 꽂히더니 거짓말처럼 땡그랑 들어갑니다. 무려 134번 만에 홀인원에 성공한 겁니다. 기뻐서 펄쩍펄쩍 뛴 디셈보는 공을 꺼내 입맞춤하고 그린에 벌러덩 누워버렸습니다. 프로 골프 투어에서 여러 차례 우승컵을 들어올린 디셈보지만 정작 홀인원은 평생 딱 한 차례 경험했습니다. 디셈보는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한 필드의 과학자로 통합니다. 최근 스윙 분석에 AI 영상 기술을 도입했고 라운딩 전에는 골프공을 소금물에 담가 균형 잡힌 공을 골라냅니다. 공의 무게 중심이 궤도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So what I'm doing is finding the pretty much out of balanceness of it, how much out of balance it is. 디셈보의 진기한 홀인원 도전기는 영상으로 기록돼 수백만 명이 지켜봤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지난 이틀간 중부지방에 내린 눈은 40cm가 넘습니다. 오후 들어 눈이 그치고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기록적인 폭설의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내일 밤까지 눈이 더 올 예정으로 붕괴나 빙판길 사고 위험은 있겠습니다. 우선 내일 아침까지 내리는 눈은 제주 산간에 최대 15cm, 전북에 7cm, 충청에 5cm, 강원과 영남에 3cm가 되겠고요. 오전부터 밤사이 제주 산간에 8cm, 경기 남부와 강원 내륙에 5cm, 서울과 충청 등에 3cm가 더 내리겠습니다.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순간 풍속 최대 초속이 25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더 추워집니다. 오늘 0도 안팎이었던 서울은 내일 영하 4도가 되겠고요. 영하 5.6도였던 대관령은 영하 9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그 밖에 춘천도 영하 6도, 대전 영하 2도에서 시작되겠고 남부지방도 진주 영하 1도, 대구 0도 등 춥겠습니다. 영하의 추위는 휴일에 반짝 풀리겠지만 다음 주 화요일 다시 찬 공기가 내려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 심사를 받습니다. 자,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돼야 법원 심사를 받습니다. 특권이죠. 그 특권, 독재 정권이 국회의원 탄압할까 봐 만들어 놓은 건데요. 오늘 뇌물 혐의를 받는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검찰 수사가 정치 탄압이라면 판사 앞에서 소명을 하면 될 텐데 그것조차 싫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납득할까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특권이 된 탄압 호소.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